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선물의 방향성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달러 환차익의 미래 시세와 세계 경제 흐름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달러가 한 차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스캔들로 인해서 한 차례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반전 상승하면서 5일 연속, 5거래일 연속 양봉을 형성을 했었죠.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뒤에는 세제 개편에 대한 통과와 그리고 이번 주 FOMC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심리 속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요, 장 초반에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어제 발표되었던 12월 11일 발표되었던 미국의 구인 건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하회하는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한 차례 하락을 출발했었고요. 또한 어제 맨하튼에서 폭발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 차례 하락 출발을 이어갔었지만 후반부에 파운드가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이면서 달러를 상대적으로 끌어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하튼 폭발 소식의 그 화제의 그 범인 역시 제때 바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심리도 완화되면서 달러가 어제 반전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봅시다. 자, 이번 주 목요일날 FOMC 성명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언제죠? 15일이겠네요. 14일이겠네요. 14일 새벽 4시에 FOMC 성명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번 FOMC 성명에서 기준금리가 0.25%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연준 내 이사들이 많이 했었죠. 특히나 옐런은 미국의 부채 규모에 대해서 주적하고 나섰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연준 총재들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자, 2018년도에 제롬 파웰이 옐런을 대신해서 의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4차례의 금리 인상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웰은 상당히 비둘기파적 인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웰이 의장이 된 이후에도 2018년에 4차례 금리 인상이 기대된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자, 이번에 파웰이 저번 28일에 진행되었던 청문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시장에 최소한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의무다. 한마디로 시장이 스스로의 그 형태를 결정지어야 된다. 가격과 그리고 그 규모를 결정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강력한 금융 규제를 꺼려한다. 즉 금리 인상하는 것을 조금 더디게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주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시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P도 어저께 상승장을 이어가면서 신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번 주 내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다우 지수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느냐? 바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뜻은 제롬 파웰이 의장이 된 이후에도 시장에 최소한의 영향력을 끼치며 중앙은행이 시장에 최소한의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내년 4차례 1%의 안정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적 조건이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외신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대화 역시도 지금 토론장 역시도 이번 연도에
내년도에 세 차례 혹은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뭐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달러의 상승세는 꾸준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금리 FOMC 성명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95포인트 혹은 더 나아가서 95포인트를 넘어서서 96포인트까지 다음 주 추가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걸리는 게 있는데 세제 개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드렸었는데요. 자, 세제 개편화에 대한 기대감은 한 차례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년 동안에 이 개편안을 통해서 약 1조 달러에 가까이 되는 이익이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조 달러보다도 그 세금의 1조 5천억 달러가 예상되는 감세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 감세되는 부분이 1조 5천억 달러인데 이익 창출하는 그 수치는 1조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려가 돼가면서 지금 달러의 상승세에 조금 저조한 그런 달러 상승세에 조금 이렇게 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뒤에는요, 바로 달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자, 과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와 92.50포인트의 박스권, 큰 틀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과거에 92.50포인트 저점의 때보다 지금 현재의 기준금리는 약 1.25% 작년에 두 차례 그리고 올해 세 차례 인상했기 때문에 이미 1.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이고. 자, 상당히 지금 현재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의 기준금리와 그리고 지금 올해 12월 달의 기준금리는 1.25%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계속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았었지만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금리는 꾸준하게 상승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4차례 혹은 3차례의 금리 인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러는 이번 주에 꾸준하게 상승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 발표된 FOMC 성명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 뭐 기정사실학적으로 인상할 거라 보고 있고요. 중앙은행의 의무 중에 하나가 또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미 모두가 기준금리가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깜짝 인상을 하지 않는 동결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 주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자,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금과 유로의 매도 대응이 한 차례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 동향은 여기까지.